저는 오늘 이제 전지와 리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전지가 그냥 한자로만 그냥 풀이하면은 그 번개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번개 전기가 떠오르죠. 그걸 이제 담아놓은 그릇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에 사실 뭐 전기차 때문에 이제 리튬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타라는 사람이 1800년대쯤에 금속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지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가 흘러서 뭐 이제 불을 켜거나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제 갈반이라는 사람이 전기가 흐른다는 거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1780년대쯤이에요. 근데 이제 썰인데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 부인한테 이제 그 보신하라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요. 스프를 만들어 주는데 그 그릇에다가 놓고서 이제 개구리를 이제 벗긴 거예요. 이제 하는 와중에 뭐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뭐 전선이 연결됐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죽어있던 개구리가 다리가 발쩍 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전기가 발생한다 해서 이제 이 갈반이란 사람은 동물의 전기가 흐른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사람의 실험에서 이제 약간 뭐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갈바니가 썼던 이제 책에 있는 실험 장치인데요. 부인한테 그 개구리 요리를 해줄 때 그 은쟁반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했었거든요. 이 금속이 연결된 상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개구리는 물에 약간 젖어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 볼타예요. 이 이론에 대해서 동물 전기라는 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그 금속류가 뭔가 성질이 다른 금속류가 연결됐을 때 거기서 뭔가가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무언가가 발생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아연이라는 것과 아연이 많이 이제 징크라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구리 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볼타 전지라는 거고요. 어떤 뭐 원반이죠. 원반같이 금속들을 두 개를 이제 겹쳐가지고 그 사이에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전해질이라는 거를 그 헝겊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적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연이 있고 구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묽은 황산, 산성 용액을 이렇게 담가놔요. 그러면은 이 아연이라는 애가 여기서 그 묽은 황산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자가 나와요. 이걸 이온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크라는 원래 금속의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 안에 전자가 하나 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연은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전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전자가 나왔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 도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선을 따라서 이 구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이 전자가 이 황산, 그러니까 이 산성 용액에 있던 황산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버럭버럭 끊어요. 이걸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집에서 금속을 가끔 그 락스나 이런 거에 넣으면은 보글보글 막 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수소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수구에다가 그 뭐 소다라든지 이런 거랑 막 락스랑 막 부으는 경우 있죠. 그럼 그 하수구 다 낡아져요. 다 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1차 전지예요. 1차 전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저 정도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익숙하실 텐데, 이 워크맨에다가 우리가 이제 배터리 넣어가지고 이제 음악 들었었잖아요. 이게 다 1차 전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전자가 이제 이렇게 구리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쓰고는 이제 버리게 되고 효율이 계속 낮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연이랑 구리에 이 전극이 담겨져 있던 그 용액을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막을 하나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연 이온이 나오고 여기도 구리가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묽은 황산처럼 용액처럼 그런 용액 안에 있는 아연이니까 얘가 또 전자가 뽕 하고 나와요. 그래서 뿅 해서 여기가 이렇게 도선을 타고서 불을 딱 켜고서 전자가 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이 전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실제로 탁 꽂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구리에 있던
그 전자들이 구리 안에서 또 전자가 뾰족 나와가지고 전자가 반대로 흘러요.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충전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쓰잖아요. 쓸 때는 전지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전. 그래서 전지가 이렇게 전자가 흐르는 거죠. 실제로는 전자의 흐름과 전류는 좀 반대예요. 뭐 이제 과학자들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개념을 했는데, 사실 전류는 이제 반대로 흐르는 건데, 전자가 이렇게 흐르면서 전구 불이 뿅 들어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전기를 우리가 충전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충전을 하는 거니까 전자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개념인 거예요. 요걸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이제 한 19세기 정도,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우리가 아는 지금 그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들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수소, 뭐 리튬,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탄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금속이 있거든요. 이 금속의 성질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중에서 리튬이라는 걸 가지고 전지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리튬이라는 금속을 처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아니고요. 리튬이라는 금속은 사실 거의 한 17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00년대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로 알고 있었냐면은 그 우울증 치료제로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물이 약수터나 뭐 이런 데에서 리튬 성분이 많은 데에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이 사람들은. 예, 리튬을 먹으니까. 근데 리튬을 먹으면 이게 어떻게 뇌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울증 환자들은 리튬 약을 먹어요. 예, 그래서 여기 리튬 약이에요. 여기 리튬이라고 사실 잘 안 보이는데 리튬이라고 써 있어요. 리튬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전지에 쓰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전지에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이 휘팅엄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어떤 개념으로 쓰게 되냐면 아까 그 전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리튬을 쓰고요. 여기다 리튬을 갖다 놓고 아까 여기는 아연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리튬으로 갖다 놓고 여기다가는 이황화 티타늄이라고 하는 층이 있는 금속을 갖다 놔요. 요거는 이제 아까 구리가 있던 자리예요. 예. 그리고 나서 아까 똑같이 전해질이라는 거에다 담가 놓고 여기 아까 분리막 있었잖아요. 뭐 막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리막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전지를 만들었더니 전기가 흘러요. 2볼트에 가까운 정도로 전지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왜 그 당시에 좀 충격적이었냐면,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금속 두 개로. 이거 되겠다 한 거죠. 그 다음에 굿 이너프라고 하는 교수가 다음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실험이 뭐였냐면은 아까 이황화 티타늄에 있던 자리에다가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는 걸 갖다 놔요. 이걸 왜 갖다 놨냐면 여기 리튬이 있던 자리와 요 두 개가 금속이 아까 아연과 구리가 있었잖아요. 아연과 구리를 볼타라는 사람이 처음에 왜 썼냐면 이 두 개의 금속 사이에는 에너지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걸 전자의 위치 에너지라고 말해서 전위 차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클수록 전기가 더 전력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낮은 데에서 돌을 떨어뜨리는 것에 비해서 높은 데서 돌을 떨어뜨리는 게 에너지가 더 큰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전기의 차이가, 금속의 차이가 클수록 좋은 전지예요. 예. 근데 여기다가 그 더 큰 전지 차이를 할 수 있는 양극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해서 이렇게 전지를 또 만들었어요. 이게 1970년대에서 80년 넘어갈 때 그때쯤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역사적인 좀 사실 이유가 있어요. 1970년대에 우리가 저 정도의 연식이 있다면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파동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파동이냐? 지금 현재 우리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1970년대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거의 유사한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에 다 휘말려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석유로 무기로 하자. 수출을 막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국이나 이런 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석유를 수입하던 나라들이 갑자기 석유 값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조절을 막 하는 거죠. 이제 원유값을 막 자기들이 조절하잖아요. 그런 일이 1970년에서 80년 넘어갈 때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휘팅엄 교수라든지 구인너픈 교수들이 전지, 2차 전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또 막 우리가 막 연구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전지예요. 태양광 전지도 이때 막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일본에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꼭 에너지를 뭔가를 해결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휴대용으로 하는 전지 쪽으로 이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옛날에 우리 그 라디오 들 때 보면 막 큰 거 막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작은 걸로 아까 그 워크맨처럼 그런 데도 탁 전지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충방전을 할 수 있다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리튬 지금 안에 이온 전지를 만들어요. 사실 이게 명칭에 대한 건 약간 좀 뭐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온이라는 거, 리튬 이온을 정확하게 이제 이용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까 그 아연이 있거나 리튬이 있던 금속 자리에 드디어 리튬이 없어져요. 리튬 이온 전지인데 리튬은 없어 사실은. 리튬 이온으로 전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극에다가 흑연을 갖다 놔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고 해서 아까 그 굿 이너프 교수가 만들었던 그 플러스에다가 금속을 하나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전지를 탁 만들어요. 이 사람이, 요시노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요걸 낼 때 미국에 있는 몰리라는 회사에서도 요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다른 물질을 쓰긴 했는데요. 요걸로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터져버렸어요. 요즘 가끔 리튬 뭐 배터리 터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원래 일본에 있는 뭐 회사랑 지금 이 전지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니에서 1991년에 캠코더를 이제 상품으로 내놨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써요. 근데 그래서 요시노란 사람이랑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소니에서 뭘 했냐 이제 파악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뜯어보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이 똑같은 흑연을 쓰고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써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처음으로 상용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캠코더 나왔고 여러분들 아시는 아이팟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제품들이 막 생산되기 시작해요. 그 199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런 변화를 겪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이제 뭐 아주 핫했었어요, 사실은요. 주식시장도 들썩이고 그래가지고 세계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전지를 만드는 공정비용이라는 이런 그때 비쌌는데 20여 년이 흐르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값이 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그런 가전제품이 많이 쓰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터지는 문제. 리튬이 원래 폭발성이 좀 있었고 그 리튬이 아까 충방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리튬에 어떤 석출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염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플러스 전자가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 금속이 이온화 됐다가 다시 금속 됐다가 막 이러잖아요.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약간 뭐 코스염이죠. 약간 그 우리 얼음이 결정이 그 고드름이 생성되듯이 여기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원래 전지라면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도선이 연결돼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가 갑자기 여기 탁 연결돼 버리니까 쇼트라고 그래요. 영어 발음 그대로 쇼트 난다. 우리 보통 뭐 들어봤을 텐데 짧아진 거예요. 그 전기가 통하는 길이 짧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 전력이 갑자기 확 한쪽으로 몰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하필 리튬이네. 리튬이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라는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이제 좀 이해가 사실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리튬에 대한 관심이 사실 과거보다 더 높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극에서 빠지면서 리튬에 대한 보다는 리튬 산화물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리튬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이 주기율표에서 리튬이 여기 있거든요.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원자라는 게 있어요. 안에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그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있는데 그 금속, 이 어떤 원자를 성격을 결정짓는 거는 뭐냐면은 전자예요. 그 원자 안에 있는 전자. 근데 이쪽에 있는 이렇게 수소, 헬륨 있고 리튬이 있는 이런 전자들은 여기 있는 원자들은 전자가 적어요. 쉽게 말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전자가 하나이거나 적다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아까 이온화되는 경향,
예, 이게 높거든요. 근데 이 말이 또 그 의미가 뭐냐면 반응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 이제 폭발을 하는데 재밌는 이제 제가 하나 좀 이제 사실 이 결과 조금 다르지만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튬이 왜 폭발하냐는 거예요. 리튬이 폭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저 배터리에 저게 핸드폰 배터리가 옛날에 이렇게 약간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수분을 먹어가지고 리튬이 약간 폭발하기 직전까지 막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무가 탄다고 했을 때 나무가 왜 타는지 정확히 몰랐었어요, 옛날에. 예,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에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단두대 이제 그 형장 이슬로 가기 전까지 산소라는 원소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연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사실 리튬이라는 게 왜 터지는지 잘 몰랐었어요. 터지는 건 알겠는데. 예. 근데 2015년에 네이처의 어떤 과학자가 실제로 이 리튬을 터뜨려서 그 고속 카메라로 이걸 촬영을 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00분의 1초 이하로 막 그 고속 카메라 찍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시거든요. 체코 분이신데 이게 융비르스인가 그런 거예요. 융비르스, 예, 이분인데 이분이 좀 약간 뭔가 광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폭발을 시켰으니까요. 리튬이 실제로 물을 만나면 저렇게 막 들어가자마자 그래요. 바바바바 끓으면서 그러고 나서 리튬이 왜 터지는데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원리는 뭐였냐면 저렇게 아까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수소가스가 막 나오거든요. 이제 열이 높아지니까 모든 어떤 물질이든 열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으면 그게 열이나 빛으로 이제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폭발을 일으킨다고 이해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수소가 폭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 융비리스라는 분이 시뮬레이션에서 알아봤더니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리튬이 지금 이게 녹색이 리튬인데 이게 물 분자예요. H2O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리튬이 들어가면서 물 분자에 있는 전자를 하나 싹 이 사람 그 아까 그 금속이 뭔가 들어가면 막 전자를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자를 내놓으면서 물 분자에 있는 H2O 중에서 하나를 빼버려요. 그래서 H2O인데 OH가 되고 그 H가 서로 합쳐져가지고 H2인 기체가 돼요. 그러면서 이 리튬 금속을 막 막아요, 물이. 그럼 이 리튬은 이온화가 됐잖아요. 전자를 하나 뺏겼으니까. 그럼 이온화가 됐다는 건 얘가 양극이거든요. 플러스예요. 우리 자석이 플러스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근데 너무 좁은 데서 얘가 막 서로 막 너무 지금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좁은 데서 막 밀어내니까. 갑자기 그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수소가스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터져요. 예. 근데 이 차가 사실 이렇게 터지는 건 알겠는데, 터졌으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실사 사진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모 회사를 또 너무 저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 막 다운받아서 했는데, 여기 지금 차가 이제 전기차가 있어요. 여기 회색이 이제 우리 저 배터리예요. 예? 불이 났어요, 이제 불이 났어. 불 막 끄잖아요. 리튬이 원래 잘 안 꺼져 또. 너무 발화점이 높아가지고 물로 원래 잘 안 꺼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뭐 이제 기름차가 타면은 이제 뭐 1톤을 쓴다 그러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쓰는 자동차는 한 10톤을 쓴대요. 10배 정도를. 근데 어쨌든 빨리 안 꺼져요. 왜 그러냐면 얘가 전지를 막으려고 여기 하단에다가 자동차들이 밑에다가 보호막을 해놔요. 예. 보호막을 해놓으니까 물을 뿌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변으로. 이 보호막이 사실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청 같은 데서는 뭘 연구하고 있냐면 얘가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곳 같은 걸로 얘 여기 위로 팍 찍어가지고 여기서 팍 깊게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물이 팍 분출되게 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이제 탁 넣어가지고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불을 끄는 것도 연구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왜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 쓰는 전기차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당면한 현재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을 이제 과학자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던 리튬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전해질을 만나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전해질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까 용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이온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막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럼 액체 빼버리자. 이제 액체 빼버리고 금속 돌덩어리 갖다 놓자. 여기다가 안 터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마 TV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전체를 다 고체로 만들겠다는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배터리에서 가장 핫 이슈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고체로 바꾸겠다.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 전해질로 바꾸겠다.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크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왜냐면은 지금 아까 이게 바다였잖아요.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바위 덩어리 같은 데 있어서는 이온들이 요 면을 타고 가야 돼요. 이제 보통 이제 어려운 말로 계면을 탄다고 하는데요. 계면을 타고서 이온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율이 조금 낮은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나라의 멋있는 이제 과학자들께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 있어요. 뭐 S모사랑 L사 이제 둘 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극은 그대로인데 음극 요거를 이제 바꾸기 시작했고 여기에 있던 전해질들을 해서 고체 전해질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도 좀 줄이고 이제 효율도 좋게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 20년도인가요? S사에서 이제 네이처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곧 된다라는 이제 이슈를 끌고 가고 있죠. 우리나라 회사 두 회사가.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2차 전지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그 휘팅엄 교수랑 구디너프 교수가 원래 여기다가 금속을 썼다가 막 폭발하고 터진다고 하니까 그 요시노란 교수가 이걸 빼고서 여기다가 흑연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리튬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기율표에서 보면 리튬이 가장 왼쪽 상단에 있었잖아요. 걔가 갖고 있는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리튬 금속으로 바꾸는 게 지금 현재 최대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튬 금속 배터리라고 해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강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들인데 이제 로봇 원자로 사고가 나면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로봇들이 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데들이든지 노트북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해양에 들어가는 무인 배라고 될까요? 선박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거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